여보, 또 골프 가는 거야? 48세 이민정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골프가 내 직업이야. 남편 재호는 골프채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조기 퇴직 후 2년째 백수인 남편을 대신해 민정은 새벽부터 밤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월 350만 원씩 나가는 남편의 골프비와 시어머니 용돈까지 감당하며 한계에 다다른 민정은 결국 카페에서 과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같은 골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민정에게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거든요. 25년 결혼 생활 최악의 배신 앞에서 민정이 오히려 기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30분에 울린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카페의 따뜻한 하루를 열기 위해 준비하는 아침이었죠. 오늘 중요한 시합이 있어서 박수진 선배도 나간다고 하더라. 50세 김재호는 골프채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민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이 조기 퇴직을 당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직 활동은 커녕 골프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아빠는 매일 골프만 치고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성민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재훈이 발끈했습니다. 야, 너 지금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골프가 내 직업이야. 아빠 골프가 무슨 직업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 딸 수빈이도 한마디 거들었죠. 재훈은 더욱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민정은 아이들 앞에서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아침부터 무슨 소리예요? 빨리 준비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남편은 골프만 치고 있다니요. 민정은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새벽 5시에 카페 문을 열고 아침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죠. 점심시간에는 샌드위치와 샐러드 주문이 몰릴 테고 오후에는 디저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야식을 판매하고 밤 12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거의 쉴 틈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긴 했지만 인건비를 아끼려고 민정이 대부분의 일을 혼자 했거든요. 재훈의 골프 회원권 할부금만 월 8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골프용품비와 라운딩 비용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25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는 셈이었죠. 카페 매출이 좋지 않은 달에는 정말 빠듯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샐러드 재료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민정은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손님들을 위해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무리를 했거든요. 수면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정도였고 제대로 된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전 7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할머니 박영자였습니다. 75세인 박 할머니는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민정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민정아,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남편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좀 바쁠 뿐이에요.
민정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박 할머니는 속을 수 없었어요. 뭐가 괜찮아?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박 할머니는 젊을 때 간병인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의 얼굴색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었거든요. 민정의 얼굴에서 위험 신호를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정은 박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박 할머니는 민정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그 녀석은 뭐하고 있냐?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박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골프 치러 갔어요. 요즘 골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서 거의 매일 나가요. 민정이 대답하자 박 할머니가 더욱 분개했습니다. 골프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내가 쓰러져 가는데. 박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터라 더욱 민정이 안쓰러웠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출근길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이요. 카페라떼 2잔이요. 바닐라라떼 하나 추가요. 주문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민정은 쉴 틈 없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23세 아르바이트생 김지혜가 도와줬지만 아침 러시아워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더 도와드릴까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민정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벌써부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거르고 일하다 보니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김봉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73세인 시어머니는 언제나 아들 편만 들었어요. 민정아, 우리 재훈이가 새 골프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돈 좀 준비해둬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도 골프화 사드렸는데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카페 일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우리 재훈이가 스트레스 받는데 골프라도 시원하게 쳐야지. 내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우리 아들이 이 모양 아니야? 시어머니의 독설이 이어졌어요. 민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했거든요. 어머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있어서 정말 빠듯해요. 민정이 어렵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준비해. 재훈이가 골프 못 치면 더 우울해질 거야.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은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들이 백수가 된 건 며느리 탓이고 돈이 부족한 것도 며느리가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카페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민정은 간단히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입 먹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오전 11시쯤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인 박 사장은 근처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요. 좀 바쁘긴 하지만요. 민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혼자 하시기엔 너무 무리세요. 박 사장의 말에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훈이가 카페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를 떠올렸거든요. 내가 언제 카페 일하겠다고 했냐? 골프가 내 직업이야. 재훈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박 사장이 물었어요.
네, 요즘 골프 동호회에 푹 빠져 계세요. 민정이 대답하자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프도 좋지만 가정도 챙겨야죠.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박 사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사업을 하지만 아내가 힘들 때는 당연히 도와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주문이 특히 많았어요. 민정은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했습니다. 지혜가 최대한 도와줬지만 주문이 너무 많아서 벅찬 상황이었어요. 사장님, 주문이 너무 밀려요. 어떻게 하죠? 지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차근차근 하자. 민정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샌드위치를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라운딩 후에 회식 있어.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지 마. 민정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남편은 골프 치고 회식까지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화낼 기력도 없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후 1시쯤 이웃집 김미숙 아주머니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52세인 김 아주머니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민정아, 어제 재훈이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혹시 아는 사이야? 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여자요? 글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꽤 예쁘던데. 골프채 가방 들고 있었어. 김 아주머니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마음이 불안해졌지만 그냥 골프 동호회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아, 골프 동호회에 여자분들도 많아요. 그냥 동호회 사람일 거예요. 민정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김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둘이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 김 아주머니의 말에 민정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보셨나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손을 잡고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김 아주머니는 민정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민정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요즘 골프 동호회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특히 박수진이라는 여성에 대해 언급할 때가 많았어요. 수진 선배가 골프를 정말 잘 쳐. 수진 선배가 골프용품 추천해줬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민정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거른 채 계속 일하다 보니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와서 쉴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좀 쉬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민정은 억지로 웃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3시쯤 박 할머니가 다시 카페에 들어왔어요. 민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민정아. 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 박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민정이 말했지만 박 할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가 간병인 일했을 때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 지금 당장 119 불러야 해. 박 할머니는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을 거예요.
민정이 박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민정의 손을 잡아봤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민정아, 제발 병원에 가자. 박할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카페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었고 매출도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요. 민정의 고집에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정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3시 30분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민정은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박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걱정했어요. 민정아, 이건 정말 위험해 보인다. 제발 119 부르자. 박할머니가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민정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민정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이 말했지만 민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죠? 민정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원두를 갈다가 바닥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가 민정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점 안색이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민정아, 정말 위험해 보인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병원에 가자. 박할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정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심한 현기증이 났어요. 지혜가 민정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장님, 진짜 안 되겠어요. 얼굴이 완전 새하얘요. 지혜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지만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박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당장 119 불러. 박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할머니. 지혜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죠? 카페에서 사장님이 쓰러지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민정은 그 소리를 듣고 반대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사장님, 사장님. 지혜가 민정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재빨리 민정을 의자에 앉혔어요. 간병인 일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정아, 정신 차려. 곧 구급차 올 거야. 박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카페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한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민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민정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혈압 측정해 보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증상 같네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박할머니에게 설명했어요. 보호자는 누구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웃이고요. 남편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번호를 알려주세요. 박할머니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가 민정의 휴대폰에서 재혼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떻게 하죠?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보자. 박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지혜가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성민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성민아, 나 카페 아르바이트생 지혜야. 내 엄마가 카페에서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지혜의 말에 성민이가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갈 것 같아. 빨리 와.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성민이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민정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박할머니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민정아, 괜찮을 거야. 병원에 가면 나을 거야. 박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정은 의식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반복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박할머니는 민정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15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민정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박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박할머니는 응급실 밖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성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성민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과로로 쓰러진 것 같다. 박할머니가 설명해 줬어요. 아빠한테는 연락하셨어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성민이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성민이가 답답해했어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의식을 되찾은 민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민정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이세요. 카페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성민이가 민정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성민아. 엄마가 좀 피곤했나 봐. 민정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박할머니도 침대 곁에서 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박할머니가 걱정 반 야단 반으로 말했어요. 남편한테는 연락했나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계속 연락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민정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골프 치러 가셨어요. 오늘 중요한 시합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성민이가 설명했습니다. 골프가 그렇게 중요해? 아내가 쓰러졌는데도? 박할머니가 분개했어요. 성민이도 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평소에는 전화 잘 받으시는데. 성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환자가 민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 혼자 오셨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골프 치러 갔거든요. 민정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골프요?
아내가 응급실에 있는데도 골프를 쳐요? 환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60대 여성과 함께 온 딸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58세인 이정숙은 아버지 간병을 위해 병원에 와 있었어요. 어머, 혹시 남편분이 김재훈 씨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랑 같은 골프장에서 치셨는데.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제 남편을 아세요? 네, 우리 아버지가 오늘 골프장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대요. 이정숙이 망설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남자가 젊은 여자랑 너무 친밀하게 지내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김재훈 씨였어요. 민정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젊은 여자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완전 연인 같았대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손도 잡고 다니고 심지어 포옹까지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정숙의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환자의 보호자 최민수가 끼어들었어요. 45세인 최민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 골프장에 계셨거든요. 최민수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김재훈 씨가 그 여자한테 우리 와이프는 카페 일에만 정신이 없어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신경도 안 써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최민수의 말에 민정은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성민이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아빠가 정말? 성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분개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어? 아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민정이 간신히 물었어요. 박수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김재훈 씨보다 5살 어리다고 하던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여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래요. 남편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정숙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민정은 더욱 충격받았어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박수진을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 몇 달 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골프 동호회 선배였거든요. 수진 선배가 골프를 정말 잘 쳐. 수진 선배가 골프용품 추천해줬어. 수진 선배 남편이 의사라서 부러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죠. 이제야 그 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 둘이 호텔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민수가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정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골프 치고 나서 근처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연인 사이가 분명해 보였대요. 최민수의 말에 성민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아빠가 그런 일을? 성민이가 분노에 떨었어요. 그때 이정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진도 찍어 오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정숙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재훈이 박수진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골프장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클럽하우스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눈물이 났어요. 결혼 25년 만에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수빈이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빈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엄마가 카페에서 쓰러진 거야. 과로래. 성민이가 대신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수빈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연락이 안 돼. 골프 치러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성민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옆 침대의 이정숙이 수빈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학생이 엄마 걱정하러 왔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아빠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수빈이가 궁금해했어요. 성민이와 박할머니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냥 골프 동호회 모임이 길어지나 봐. 성민이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수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재훈이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나타났어요. 민정아, 무슨 일이야? 왜 병원에 있어? 재훈이가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재훈에게서는 술 냄새와 함께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심지어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 민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골프장에 있었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못 들었나 봐. 미안해. 재훈이 변명했지만 말투가 어눌했어요. 옆 침대의 이정숙이 재훈을 째려봤습니다. 골프장에서 뭘 하셨길래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요? 이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재훈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라운딩하고 회식했어. 뭐 그런 거. 혹시 박수진 씨도 함께 계셨나요? 아니면 호텔에도 같이 가셨나요? 이정숙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걸 어떻게? 재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이정숙이 확인차 물었어요. 성민이가 충격받았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여자랑 만나고 계신 거예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수빈이도 상황을 눈치채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빈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재훈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애들아. 그냥 골프 동호회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정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진까지 찍어 오셨어요. 클럽하우스에서 손잡고 다니고 호텔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그냥 동호회 모임이에요? 이정숙의 말에 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수도 끼어들었어요. 김재훈 씨가 그 여자한테 와이프는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이게 뭐예요? 최민수의 말에 성민이와 수빈이가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박할머니가 분개했어요. 이런 몰상식한 남자가 어디 있어? 부인이 죽도록 일해서 당신 먹여 살리는데 바람까지 피우고, 그것도 기혼 여성과.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오늘 그 골프장에 있었는데 정말 가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완전 들러붙어서 다니면서 자기 부인 욕까지 하더라고요. 보호자의 말에 민정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떤 욕을 했는데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카페 사장 주제에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자가 필요하다고. 보호자의 말에 성민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성민이가 분노에 떨었어요. 수빈이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너무해요. 엄마가 우리 다 먹여 살리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노보다는 오히려 시원한 감정이었습니다. 아, 이제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동안 시어머니의 갑질과 아들 편만 드는 태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면서도 며느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는 소리만 들어야 했거든요. 이정숙이 민정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확실한 결심을 했거든요. 박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아, 내 마음 이해해. 나도 젊을 때 비슷한 일 있었거든. 그때는 이혼이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달라. 여자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박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민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시어머니 갑질도 안 당해도 되는 거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런 스트레스 이제 없는 거죠? 민정이 기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민정은 시어머니의 끔찍한 갑질을 떠올렸어요. 작년 추석 때는 혼자서 전 30개를 부치고 나물 10가지를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간이 짜다며 다시 하라고 했었죠.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는데 떡이 너무 크다며 다시 썰어서 끓이라고 했고요. 평상시에도 시어머니는 카페에 불쑥 와서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 흉을 보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정숙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스트레스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어머니들은 왜 다 그럴까요? 성민이가 엄마를 걱정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보여요. 응, 성민아. 엄마는 지금 이상하게 홀가분해. 월 200만 원 골프비,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아빠 개인 지출 100만 원. 총 350만 원이 절약되는 거야. 그리고 명절마다 들어가는 차례상 비용 100만 원, 시어머니 생신 선물비 50만 원, 아빠 술값 50만 원까지 합치면 연간 4천만 원이 넘게 절약되는 거야. 민정이 차근차근 계산해서 말했어요. 박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자는 현실적이어야 해.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질 거야. 수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이런 아빠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한테도 너무 창피해요. 아빠가 바람 피운다고 소문 날까봐 무서워요.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를 지지할게요. 아빠가 너무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승진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아빠 때문에 제 인사평가에도 영향 줄까봐 걱정돼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니 민정은 더욱 확신이 섰어요. 재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할게. 박수진이랑도 완전히 끝낼게. 민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모습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호텔까지 가셨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그때 80대 할아버지 환자가 옆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젊은 부인 말이 맞아. 그런 남편 필요 없어. 내 젊을 때는 아내가 아프면 뭐라든 달려갔는데
요즘 남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할아버지의 말에 재훈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최민수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부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기혼 여성과 불륜이라니. 저 같으면 당장 이혼 소송 걸겠어요. 재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들, 너무 시끄러우시면 다른 환자분들께 피해가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정은 병원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옆 침대 이정숙이 잠든 사이 민정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재훈의 골프 비용과 시어머니 용돈이 없어지면 훨씬 여유로워질 거였어요. 매달 재훈에게 들어가는 돈만 3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여기에 골프 접대비, 골프웨어 구입비, 골프 레슨비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은 좋게 나갔어요. 그 돈이면 민정과 아이들이 여유롭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 2시쯤 민정은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이런 기분은 언제 느껴봤나 싶을 정도로 상쾌했어요. 25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표정이 이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니 진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거든요. 오전에 의사가 와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어요. 며칠은 일을 쉬시는 게 좋겠어요. 몸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 스트레스성 위험 증상도 보이니까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입 걱정 때문에 바로 일하러 나갔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당분간 쉬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민정은 이정숙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정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민정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정숙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결단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남편도 비슷했거든요. 외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거의 말아먹었어요. 민정이 놀랐어요. 이정숙 씨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세상 시선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여자 혼자 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평생 참고 살았죠. 남편이 도박으로 집 담보로 돈 빌려서 날리고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갚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여자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참을 필요 없어요. 이정숙의 말에 민정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박할머니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어제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정말요? 저도 이상하게 홀가분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에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남편 버리고 나니까 당연히 속이 시원하지. 이제 진짜 자유야.
골프비며 시어머니 용돈이며 그런 걱정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박할머니가 격려해 줬어요. 집에 들어가니 재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여보,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설명해 줄게. 재훈이 말하려고 했지만 민정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명은 됐어요. 이제 이혼 얘기나 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민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재훈이 당황했습니다. 이 이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제 일로 확신이 선 거죠. 호텔까지 가셨으면서 무슨 변명을 하실 건가요? 민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민정이 정말 이혼을 원한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당신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혼까지는 너무하잖아. 박수진이랑은 정말 끝낼게.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것도 기혼 여성과 이런 남편 필요 없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하자 재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일도 다시 찾아볼게. 박수진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재훈이 변명했지만 민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늦었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때 성민이와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어제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민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훈이 아들에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성민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성민이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은 됐어요. 엄마 결정을 지지할게요. 아빠 때문에 저까지 창피해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엄마 편이에요. 이런 아빠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친구들이 알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까지 자신을 외면하자 재훈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민정은 박할머니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영을 만났습니다. 45세인 차 변호사는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남편 쪽에 명백한 과실이 있네요. 불륜 증거도 있고 경제적 무능력까지 입증되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호텔 출입까지 목격되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죠. 차 변호사가 설명해 주니 민정은 안도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정이 물으니 차 변호사가 답했어요. 불륜과 경제적 방임을 고려하면 5천만 원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재산 분할도 부인이 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니까 70% 이상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은 변호사 말에 확신이 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이혼 조정 신청부터 해주세요. 차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진 증거랑 목격자 진술서도 잘 준비해 두세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조정에서 유리할 거예요. 3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재훈은 끝까지 버텼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민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거든요. 박할머니가 축하해 줬어요. 민정아, 축하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으면 이런 결단 못했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용기야. 나는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법원을 나오면서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어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자 민정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깨끗한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정말 편했어요. 놀랍게도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재혼의 골프 비용과 시어머니 용돈이 사라지니 매달 300만 원 정도 절약되었거든요.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도 있어서 당분간은 걱정 없었어요. 카페 운영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고객들과의 상담도 더 잘 되었고 실적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단골 고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객도 기뻐했습니다. 그런 기운이 전해져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사장님이라면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박할머니와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였는데 재혼이 반대해서 못했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니 정말 상쾌했습니다. 민정아, 등산복이 정말 잘 어울리네. 완전 새 사람 같아. 박할머니가 칭찬하니 민정도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요리 클래스도 등록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강사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센스가 좋으시네요.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정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이런 취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영어회화 클래스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어요. 외국인 강사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48세라고 했죠? 정말 젊어 보여요.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민정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민정아, 잘 지내? 재훈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당신은 어때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박수진이랑도 헤어졌어. 민정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재훈이 아쉬워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헤어지면서 민정은 전혀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자신이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도 민정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점장이 민정을 불러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요즘 매출이 정말 좋네요. 고객 만족도도 최고예요. 비결이 뭐예요?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고객들한테도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1년이 지나고
민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정의 변화에 놀랐어요. 이웃 김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젊어지셨네요. 혼자 사시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남편 버리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민정은 새로운 고객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고객이 하소연했어요. 민정이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이에요. 고객이 관심을 보였어요.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정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고객이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혼자 조용히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시는 와인은 정말 달콤했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민아, 수빈아, 엄마 정말 행복해. 걱정 마.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성민이가 먼저 답장했어요. 엄마, 저도 기뻐요.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안심이 돼요. 수빈이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게요. 민정은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낼 것이라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버리고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며 민정은 만족스럽게 잠들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